안녕하세요, 버튼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자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야 된 건 네 번째 기준인 거래 예상 금액입니다.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좀 제시하는 거나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말하는 금액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무실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숫자와 실제로 거래된 금액들을 확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도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숫자를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건 화면을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사이트는 국가정보 포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요,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서울시, 아까 저희가 봤던 곳이 동작구 상도동이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개사들이 다 나오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고, 아까 상도동은 상도 1동, 2동 이렇게 막 나눠져 있으니까 어디 동인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아마 한 3개 동 정도가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한 7, 80개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근에 있는 부동산 숫자를 확인했다면은 거래한 금액이라든지 거래 내역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접속해서 얼마 정도를 거래했고, 임대차는 몇 개 나왔고, 매매는 몇 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해 보셔서 예상 매출을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화면 보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 자, 여기 보시면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접속해 보시면요, 이렇게 구분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거는 아까 원룸이기 때문에 연립이랑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이랑 다세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곳들을 면적별로 금액별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지금 생성 중이라고 하는데 파일로 바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엑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제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정한 지역에 얼마 정도 되는 금액들이 거래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중개 거래 시스템에도 이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신고한 내역들도 다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거래도 나오잖아요. 중개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폴더별로 나눠 가지고 이거 다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금액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식을 좀 사용하실 수 없다 그러면은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엑셀 파일에 좀 수식 확인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중개 수수료 곱하시면은 대략적인 총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개수에다가 확인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시게 되면요, 지역별, 월별, 연도별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예상 매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벌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충분히 지도 보고 판단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금액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다 파악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무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동산한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고, 컨설팅이나 부동산 전문 중개사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곳을 꼭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찾을 수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요, 한국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공동중개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도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카페에도 매물이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좀 확인했던 위치랑 지역을 정했다면은 그 구역에 있는 부동산 말고 인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한테 가져서 좀 중개를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꼭 자기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중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중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사무소 찾는 거는 사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좋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실을 찾으실 때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자리 찾으실 때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옮기기 어렵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구하면 안 된다, 한 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원룸 자리를 제가 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룸 자리를 구한 건데, 내가 역량이 좀 높아지거나 경험이 많아지면 충분히 다른 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일할 곳을 찾기보다는 일정 기준이 맞으면 사실 일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업무 분야를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상급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처음에 생각 안 났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시작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내가 뭘 원하는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거래 예상 매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거래 예상 금액 파악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사무실 자리나 지역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속지도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창업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요. 아직 다음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뭐를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갖고 올 거니까 다음에도 꼭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